자, 13번째 이미지 사전 키워드 시입니다. 시에 대해서 우리 그림 나오는 순서대로 본인들이 보시고 맞춰갖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이거를 뭘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사람 걸 우선으로 해서 했는데 요번에 그게 누군지를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은경이 같기도 하고. 그 수강님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그냥 요번에는 사진 먼저 올려준 사람 순서로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일단 뭐 되는 대로 했어요. 뭐 어떤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희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희쌤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더 간단하게 썼는데요. 근데 나 고민 안 한 건 아니에요. 고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고민 많이 하신 은희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란 주제로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오늘 저녁에 내 마음을 꾸밈 없이 그리고 섬세하게 순간을 노래하는 것, 이게 시라고 합니다. 5월의 하늘은 온화했다. 땅은 푸르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좋다. 끝입니다. 와, 시 쓰셨군요. 너무 좋으시다. 그래요? 네, 시를 쓰셨습니다, 지금. 이게 시입니까? 그게 시죠. 시가 이렇게 뭐 다른 걸까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시 혹은 시에 대한 생각 다 들어보고 전체 나눔하겠습니다. 은희쌤, 그럼 뭐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중간중간 질문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은희쌤 거 넘어가고요. 아설랑님께서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제 그동안 했던 걸 몇 개 올려주셨는데, 일단 아설랑님 거 보면은 이거 3개, 그다음에 이렇게 2개. 순서대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너무 멋져요. 넘기라고 감사합니다. 하면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데이 3부터. 예, 저도 이번에도 이거 저희 공유 이제 같이 나눔할 자료를 오늘 근무 시간 중에 그냥 급하게 예전에 그 블로그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 찾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들 찾아서 좀 제출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일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대학원 때까지 계속 일기를 써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학원 이제 중퇴하고 나오면서 한 몇백 건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일기를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제 삶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진을 접하게 된 다음에 사진과 글을 같이 쓰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지가 저한테 주는 어떤 영감 자체가 어떤 제 내면의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제 내면이 투영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또 저는 또 어떤 글을 시처럼 쓰게 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와 제 글이 별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사진을 통해서 느낀 부분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글로 쓴 것 자체가 제 삶에서의 시가 아닌가 싶어서 좀 몇 장들을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첫 번째 그대의 삶은 정확히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날짜가 2013년도인데 아무튼 이거 밤을 까다가 애벌레가 나왔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게 됐고 글은 이제 그대의 삶 그리고 길 없는 길 이게 그 애벌레 자체가 지금 길이 없는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적었고요. 뭐 두 번째 두 번째 풍경을 듣다 이거는 오대산 월정사로 기억하는데요. 예. 이것도 내용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 미얀마에서 찍은 사진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올려놓으신 거니까 같이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풍경을 듣다 해서 이제 예. 시를 읽고 에피소드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안 하셔도 풍경을 돼요. 천천히 해주세요. 우리 2시간이에요, 예. 2시간. 예, 알겠습니다. 풍경을 듣다. 순백의 연꽃에 눈길을 주다가 뒤늦게야 귀를 열어 풍경을 들으니 연잎이 받아내는 빗소리와 연못이 담아내는 빗소리가 참 다르더이다. 빗방울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더이다. 제가 좀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좀 느꼈던,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좋습니다. 그 다음 게 이제 미얀마 여행 단상 20일. 예, 제목은 걸음이고요. 미얀마에서 찍은 건데 2013년도네요. 생을 가로지르는 것은 운명의 시간이 아니라 그대의 걸음이었구나. 여기 인레우스 어딘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다음 거 넘길까요? 예. 이거는 저기 두 장이 하나의 그 레퍼토리인데요. 들고 나고라는 제목으로 두물머리에서 아침에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쪽 사진 왼편에 보시면 정확히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임 안으로 들어서고 프레임 밖으로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결국은 새삼사 들고 나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함을 내 카메라에게도 들려주어야겠다. 이건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20대 후반 30대 그 초반에 좀 방황할 때 우연히 어떤 그 스님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 스님이 제 관상을 보시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당신 인생에서 앞으로 들고 나는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제가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잠깐만 미안해요, 아설랑님. 잠깐만요. 지금 누군가가 라디오를 켜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파트 방송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끌 수가 없어요. 아, 인포메이션 그러면은 그거를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안 들리는데. 아, 그래 죄송해요. 잠깐만요. 음소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레코드를 지우는 건가? 잠깐만. 네,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일단 말씀하실 때 그거 풀면 돼요. 네네. 아, 미안해요. 이거 이야기가 자꾸 섞여갖고 아설라님 다시 예. 이제 예. 프레임 밖으로 나간다부터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요거는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방황할 시기에 어떤 스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그 스님께서 저한테 관상을 보시더니, 관상을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관상을 보시더니 다 좋은데 앞으로 당신 인생에서 딱 하나만 그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신 게 들고 나는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평생 기억에 남는 그 화두 중에 하나였고, 어쩌면 제가 찍은 이 사진도 제 사진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새와 제 사진의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 이 새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스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그 미얀마 여행 단상 세 번째인데요. 제목은 토닥토닥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고른 까닭은 제가 번교의 숲에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셨을 때 제 방 이름을 또 제 방을 내주셨는데 토닥토닥 아설랑이죠? 네네네. 이게 지칠 때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선생님이시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사진이나 글이나 크로키가 제 삶을 토닥토닥 거려주는 또 하나의 또 소중한 존재이자 또 하나의 매체이기도 한데, 미얀마 여행에서 이때 이제 물축제가 한창이라서 막 서로 막 물 뿌리고 막
그렇게 막 난장판인 그런 그 축제 속에서 이 두 형제가 정말 고요하게 이렇게 축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걸 제가 찍었는데, 물론 그 수잔 손택이 말하는 것처럼 이 타인의 고통이라든지 사진의 폭력성 때문에 사람 얼굴 찍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이 풍경 속에서 저에게 어떤 토닥거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뭐라고 적었냐면, 물축제 난장 속에서도 너는 어찌 그리 고요하던지 토닥토닥 세월에 잃었다 싶은 그리운 울림만을 묵은 몸이 듣게 하던 너. 여기는 바간 낭호 시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티벳 가서 찍은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 처음에 블로그에 올렸을 때는 한글로 올렸었는데, 페이스북에는 이제 좀 외국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영어로 바꿨습니다. 이 밤에, 예, 그 쓸쓸하고 적막한 밤에 이렇게 불이 켜 있고 또 그 위로 달이 떠 있는 모습이, 그냥 제가 글을 적을 때는 시처럼 Your light in your light 이렇게 좀,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마지막에 이제 넣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 카메라 렌즈를 피하면서도 또 이렇게 기둥 쳐다보죠? 뒤에서,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블로그에다 적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hiding desire of showing yourself.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사진도 그렇고 일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사실 이런 그 매체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그 수단이자 방식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진심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그 매체가 자기를 그 숨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패막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감추고 싶은 부분을 또 열게 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일기란 것도 사실은 자신의 내밀한 면을 갖다가 다 쓰자고 그러면 남한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진 일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진 일기, 그 사진과 일기, 또 사진 일기, 이거 자체가 어쩌면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고 싶으면서도 또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을 또 감추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체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양극 사이에서 정말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사진을 담고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끊임없는 딜레마이자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을 골랐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혀 안 죄송하고요. 우리 아설랑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단어가 안 나올 때 우리는 아마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자체가 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편안한 곳이라는 거 알죠? 내가 네, 아설랑님하고 얘기할 때 한 10마디 하다가 한 마디 갖고 그만 좀 죄송해. 그래 이제 다음 알겠습니다. 번부터는 죄송하단 네. 말 빼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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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눔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은경씨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사진 자체가 되게 시적이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밑에 글이 안 붙어 있어도 그런 글이 네. 붙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 사진에. 감사합니다. 이 사진 너무 좋다. 이거 마지막 사진도 너무 좋고 아까 그 사람 둘이 이렇게 안고 있는 형제가 안고 있는 그 사진도 너무너무 좋고요. 사람 사진이 참 좋으네요. 네. 어떻게 아이들 눈빛이 저러냐 진짜 참. 제가 양평 살아서 이 두물머리를 수도 없이 가는데 그러시겠네요. 네네. 이런 사진을 못 찍었네요. 네. 우연히 건졌습니다. 자, 경수님 아까 얘기하다가 막혔죠?
네, 뭐 이번 주 주제가 시인데 저도 그 시라 하면 시는 다른 장르하고는 다르게 그 각자 노래하는 은율과 그리고 그 고도의 메타포 속에 함축한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시라는 장르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압축된 그러니까 그 그림 한 장으로 많은 스토리를 그리고 많은 은유를 하면인 것 같아서 아설랑님 사진 자체가 그냥 시다. 저런 게 시다. 그런 걸 지금 강하게 지금 저는 요 들고남이라는 요 흑백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눔 또 있다 풍부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거를 같이 볼게요. 우리 흘강님입니다. 네, 우리 시인 흘강님의 제가 이 사진은 정확하게 어디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전거가 있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그 세월호 1주년 되던 해에 안산 에서 팽목항까지 자전거로 타고 좀 미안한 마음 좀 이렇게 조금은 별로 내가 한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참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전거를 그렇군요. 타면서.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첫 번째 쓴 시가 제가 이제 섬진강길을 달리며라는 시를 썼어요. 그때 10월 보니까 10월 4일 날 썼는데 그때 뭐 섬진강길이니까 10월 4일이니까 단풍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탔는데 사실은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물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섬진강길을 달리며라는 이제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섬진강길을 달리며 아직 물들지 않은 섬진강길을 달린다. 아직도 철들지 않았기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언제 철들 거냐는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지 말아야 한다. 때 되면 물들듯이 철도 그렇게 들어야 한다. 애써 철든 채 하지 말자. 철들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철들기 전에 저 생명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야 한다. 물들기 전에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내 몸에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물들지 않은 섬진강길을 달리며 철들지 않음에 나는 감사한다. 와, 너무 좋다. 제가 이제 뭐 무슨 저런 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섬진강길을 달리기 전에 자전거 타다가 팔목이 부러져 가지고 1년 동안 자전거를 못 탔어요.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네. 그 1년 만에 자전거를 섬진강길을 가자고 해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올라타니까 또 추락해서 또 어딘가 또 사고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자전거를 못 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시를 썼고 제가 오늘 이제 건너가자라는 시를 썼는데 올렸는데
아마 이 건너가자라는 것이 시를 쓰는 저희의 모습, 제가 지향하는 바, 뭐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 2년 전에 쓴 시인데 건너가자라는 시를 제가 올렸습니다. 어떻게 직접 낭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할까요?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네네. 아, 선생님, 아니, 저기, 회장님. 제가 지명하면 안 될까요? 아, 물론요. 지명하셔도 되죠. 하은희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네. 안 들려, 안 들려. 하은희 선생님이. 네네. 예. 아유, 아니, 핸드폰으로 하고 계시니까. 예. 다음부터는 제가 저 노트북으로 할 텐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은희 선생님. 예.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분은. 예. 다시 다른 분으로 진행해 그러면 주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너가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건너가자. 어둠 뚫고 건너오는 저 붉은 태양처럼 삶의 무게를 뚫고 새날로 건너가자. 알 수 없음에 두려워하지 말자. 삶은 정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름에 대한 질문이다. 머무는 자는 어제의 종으로 사는 것. 건너가는 자에게만 새날이 온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신념을 놓아버리고 자유의 새날로 건너가자. 와,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밑에 또 하나 있었죠? 그 밑에 이제 이번에 그 제주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우리 건교 선생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날 밤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죠. 그날 엄청났어요. 예, 바람도 많이 세차게 불고. 그렇지 않아도 시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였었나요? 그때 그 시가? 예, 그때 네. 한자 이어도를 빼버렸어요. 그랬었죠? 예, 이어들라는 말은 없었고 예. 잠깐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그래서 이제 잠시 밖에 나가서 그냥 좀 이렇게 풍광을 이렇게 잠시 느껴봤어요. 느끼면서 내가 지금 그 모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모임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짧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어도 알 수 없는 구름 아래 한 길로 달려가는 바람. 그 길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이어도가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고 하죠?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네. 무릉도원 같은 곳인데, 네. 저는 그날 그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되어져가지고 그걸 그래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그날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날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시를 읽어주셨고요. 그 전날 저녁에 우리가 도착했던 날은 정말 비바람에 치고 이게 가라앉았다가 안개가 뿌옇게 꼈다가 뭐 섬의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밤중에 우리 흘강님은 이어드라는 시를 썼고 저는 그날 그 사진 풍경을 찍으면서 우리 아설라님하고 같이 좋아하는 영화지 바그다드 카페. 예. 그 풍경이 너무나 생각나는 거야. 그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바그다드 카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저는 그날 사진 찍고 저한테 사진 제목을 바그다드 카페라고 진나람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흘강님한테 쓴 시 좀 주세요. 이거 같이 엮어서 제가
글 좀 공유하려고 해요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올려주셔갖고 그랬나요? 근데 참 좋습니다. 바그다드 카페 다들 보셨나요? 알아요. 그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은데 우리 아설랑하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우리가 예. 참 좋아했었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예. 바로 그 느낌이었던 거야. 밖에는 사막 같지만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정말 이어도 같은 몽롱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진짜 카페였거든. 카페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갖고 사람들이 예. 막 거기서 행복하게 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었는데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회장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니까. 네, 잠깐. 그래. 나는 우리 권교 선생님이 찍은 사진 너무 나하고 급이 다르구나 그 생각하면서 계속 봤어. 뭐 그런 소리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장님의 저기를 보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경수쌤, 지로쌤입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군요, 지금 우리 지로쌤께서. 네, 행사를 하나 마치고 와가지고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오셨으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어린이가 되어서 한 맞아요. 어린이를 찾아뵙고 부랴부랴 왔는데 제가 어제 쓴 글을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제가 핸드폰에 그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중이라서 네네. 그러면은 거기, 제가 읽을게요. 지로쌤이 보내신 글입니다. 시에는 마음으로 읽히는 은유가 있다. 식물원엔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이름들이 시처럼 존재한다. 하느님의 십자가, 부처님의 자비, 선악과 미추, 정의와 불평등, 그리고 질서와 규칙이 음정을 맞추고 화음을 만들어 노래한다. 식물들, 총총,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들. 흉만병수, 흰동맥나무, 성가불나무, 맹문 아제비, 덩굴모빌, 순비기나무, 분단나무, 큰 십자 고사리. 네, 거기까지 그냥 선생님 제가 음. 그렇게 해서 엄청난 2, 30가지 그 식물원에 가서 그 이름들을 거기에 총총 다 이름만 쓴 거구나 이게. 전부 다 썼는데 제가 싫어하는 화두를 받고 한 이틀 동안 어떤 사진과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 계속 했는데 이제 제가 식물원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식물원은 이상하게 다 그 우리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에도 십자가 고사리 저 맨 위쪽에가 은방울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가 분단나무고 그 밑에가 흰 동백나무고 밑에가 또 고사리 나무인데 그 인맥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또 자기의 모습을 가진 그 자기 유사성을 상징하는 프랙탈 구조가 그 안에 다 있죠. 우리 그 사진을 찍다 보면은 우리가 아웃포커스를 해서 그 인맥들을 다 찾아보면 자기의 모습들을 그 안에 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제가 이제 시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식물원에 왔을 때 그게 이렇게 저랑 접화된 생각이 뭐냐면 시는 다른 이제 소설이나 다른 글의 장르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간결한 압축미가 있는데 그 안에 은율과 그리고 그 메타포라고 해서 어떤 은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아설랑님의 사진 한 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소설에서는 그냥 그거를 상황이나 모든 배경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시는 그냥 그 어떤 한 문맥 하나의 단어로 그 많은 울림을 주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그 식물원에 있는 그런 생각을 내가 시라는 그런 거다. 근데 그런 압축된 미를 내 삶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 같은 나의 삶이 아니라 시 같은 그런 내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려면 집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제가 요 근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삶이 바로 시가 가지는 압축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삶을 견디고 그 파도를 타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 안에 어떤 파도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거를 타고 넘는 것은 바로 시를 노래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요즘인데 이런 그 식물원에 우리 순수한 이름을 가진 그 식물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지어준 그 식물의 정체성이잖아요. 거기에는 뭐 분단나무, 십자가, 고사리, 또 부처, 애기, 풀,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과 하느님과 성과 악과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식물 하나하나에도 그 작은 식물원이 하나의 우주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욕망이 거기에 다 투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제 꽃의 나름대로 그것을 꼿꼿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식물원 안에서 왠지 화음을 맞추고 그 음정 사이를 띄우면서 자기네들끼리 노래하는 것 같이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식물원에서의 한 장면은 식물들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하는 삶, 그리고 내가 담고 싶은 그런 삶을 제가 저런 푸른 식물원 속에 그 하나하나의 식물들을 제가 읊어보면서 그래 너는 이런 이름을 가졌구나. 제가 그렇게 거기에 언제도 그 식물원을 많이 자주 다녔는데도 그런 이름들이 저한테 확 다가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머무르는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 저한테 다가온 그런 풀들을 영희야, 영수야, 미수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하나 적어본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숙쌤, 지로쌤입니다. 역시 네, 지로로 이름을 바꾸시더니 네, 정말 나는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지로쌤의 그 흐름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로쌤이 나름대로 이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힘듦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증명해서 보여주는 네,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네. 이경숙 씨가 식물원에 가서 이런 이름을 다 적고 하나하나 바라봤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갑자기 내가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책같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벅차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루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지내본 친구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 얘기를 이따 다시 또 같이 나누기로 하고 다음 걸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 모실다 할 때 시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와 때시 시간 할 때 그 시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로 했는데 이제 이 제목은 이 두 개의 그림에서 갖고 온 말이 되었어요. 마침 이 시를 만나는 어떤 시집을 한 권을 제가 사게 되어 가지고 정말 필연 같은 우연으로 우연 같은 필연으로 온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읽어 볼게요.
올해 93, 김천에서 평생 포도농사 지으시며 동학도로 사시는 항보 김성순 선생께서 필생의 시집 한 권을 내셨다. 이 시집에 있는 시 한 편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는다. 거북이 걸음으로 날마다 꽃 한 송이, 액자 구자 앞에서라는 시다. 그 옆에 큰 한자가 구자예요. 거북구. 그렇게 보이시죠? 이 시에 딸려 있는 이미지 2개, 시천주와 거북 구자를 놓고 선생께서 이런 시를 모셨다. 이 시가 들어있는 시집을 품고 지금, 이거는 이제 때시, 내가 이 시를 가슴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며 모신다.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북이 걸음으로 날마다 꽃 한 송이. 유일한 스승님 필적 머리맡에 모시고 여러 날 말씀인 듯 깨닫는다. 거북 구자가 기운 기자로 보인다. 옥편의 거북 구자를 해체하여 재구성 디자인하셨다. 중, 정, 견. 이게 가운데 중, 발을 정, 볼견. 한가운데를 똑바로 보아라. 한 획 한 획 한 점으로 시작할 때마다 혼신의 힘, 바위를 뚫고도 남을 기백, 한 점마다 정확한 육각형, 전체는 삼각형, 거대한 철건 구조물, 후천 문명을 열어가는 시천주 로켓 탄두이다. 상투머리 스승님 얼굴이 떠오르고 귀면처럼 귀신의 얼굴처럼 무섭게 짙은 두 눈이 나를 노려보신다. 지기 금지 원희 대강 시천주 조화정. 이거는 이제 시천주에 나오는 주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글에서 봄바람 밤새 불더니 숲속 모든 나무 다 알았네. 하루에 꽃 한 송이, 이틀에 꽃 두 송이. 거북이 걸음으로 태산을 넘자 어화둥둥. 한의 눈물 삼키고 한마음으로 춤을 춘다. 어화둥둥. 여기까지가 시고요. 시란 언어를 모시는 집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언어는 곧 삶과 사유의 표현이니 시에는 그 사람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선생의 시편들을 읽으니 그의 93의 인생살이 사람살이가 다 들어있다. 그가 살아온 이 땅의 역사와 일구어온 가족사와 실천하는 종교와 서로 섬기는 우정과 동학 수행과 정신의 면면들이 오롯 살아 숨쉰다. 수은 선생의 유일한 필적이라는 거북구를 새기며 자신이 거북이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인, 거북이가 되자고 하신다. 이것이 중정견의 중심을 바로 보는 것이라 하신다. 거북이는 말이 없다. 온몸으로 땅을 안고 산다. 급할수록 돌아간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본다.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내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밝아온다. 학은 1000년, 거북이는 10,000년. 어화둥둥 새날이 온다. 시 거북이의 노래 중에서. 며칠 후 나는 항보 김성순 선생을 만나러 김천으로 간다. 내가 관계하는 잡지 3매에 선생의 이야기를 싣고자 합니다. 선생께서 살아오신 삶의 궤적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나도 선생의 뒤에서 거북이의 노래를 부르며 따르고 싶다. 움츠렸던 가슴이 펴지고 희망의 새날을 노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 민들레 교회 인연으로 알게 된 선생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으니 가슴이 뭉근해진다. 이승의 항보 선생님과 저승의 북산 목사님께서 이어져 있고 그 이어짐은 생과 사를 초월하여 나와 또 이어져 있으니 인연의 신비는 형용할 길이 없다. 지금 여기에 내가 북산과 항보의 시를 읽고 모신다. 정녕 시는 하나를 향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나도 나의 시를 쓰리라. 그 옛날부터 꿈꾸고 품고 있었던 나의 시. 느린 거북이가 하늘을 날듯 느리게 비상하는 나의 시. 항보 선생의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 걸음 나아가 보자. 봄바람 밤새 불더니 숲속 모든 나무 다 알았네. 하루에 꽃 한 송이, 이틀에 꽃 두 송이. 거북이 걸음으로 태산을 넘자 어화둥둥. 네,
이 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을 물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 시집을 내셨다는 걸 알고 시집을 사기는 했지만, 시란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정말 들어있는 거구나. 그 사람의 언어라는 것, 시라는 언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고 삶이구나 하는 이런 거를 너무 명백하게 다시 알게 된 그런 또 시편들이어서 네, 되게 정말 모시듯이 시를 모시는 마음으로 시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시는 마음에 지금 이때에 내가 그 시집을 받았으니 정말 이 시와 시가 다 이렇게 정말 둥글게 연결돼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거북 구자를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희한한 글자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은 선생, 최재호 선생이 남긴 유일한 필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필적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항보 김성순 선생한테 이제 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시를 쓰고 본인을 거북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그렇게 동학을 하는 분이 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예전부터 알고 있고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다 해서 이번 호에 이분을 만나는 그런 기획을 예정했는데 정말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93이 되셔서 잘 기도 못 들으시는데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참 약간 이 시집을 읽고 나니까 또 좀 경건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자서전을 최근에 또 내셔갖고 곧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래서 너무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샘에 이분을 만나자고 기획을 했는데 자서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때가 맞물려가지고 뭔가 딱 만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어떤 시인 이병철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생태 연구하고 농사 짓는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제가 풍경 소리를 통해서 그분을 잘 알고 있고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의 시를 호가 여류예요, 여류. 근데 어떻게 또 해서 그분한테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어서 오라고 함께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대담하는 걸 이제 셈에 실게 됐는데, 네, 너무 이제 마음으로 꼭 뵀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게 꿈처럼 갖고 있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도 조심조심 막 요새 준비하고 있어요. 자서전 원고도 책이 나오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그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원고를 보내주시면서, 예, 근데 이 시에 나온 내용하고 그 김성순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자서전 내용이 정말 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시로 딱 압축해서 한 권의 시집을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라는 것이 참 그렇구나. 뭐 하여튼 참 마음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너무 시가 좋아서 신이 되겠다고 국문학과를 갔는데 정작 시는 못 쓰고 늘 시만 읽고 좋은 시집을 막 만나면은 정말 또 막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설레고 이러면서 살아온 시절이 참 길게 흘러갔는데, 다시 또 이 시에 대한 이미지 사전에서 이 공부를 하고 시를 쓰시는 흘감님을 뵙고 시 같은 사진을 찍으시는 사사장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참, 네, 참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또 시간이네요. 이걸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거북구자가 가운데 네. 중자와 바를 정자와 볼견자가 응. 합쳐진 글이라고 하고 그걸로 보니, 해석했어. 왜 그 거북구자의 그 가운데 중자의 그
양쪽이 왠지 거북이가 나를 이렇게 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힘차고 그렇게 이제 힌트를 주시니까 그 거북구자에서 오는 그 기운이 기운이. 예,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입니다. 지금 고은경 씨가 말했던 그 샘이라는 잡지는 표지로 나오는 거고요. 정말로 그 편집위원들이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말 많이 사라질 뻔했던 것을 이렇게 이어서 하면서 많은 거기에서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은경 씨가 거기서 편집장으로 있는 건가? 뭔가 편집자예요. 편집자인가? 어쨌든 전체적인 실무적인 일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뿌리는 기독교 잡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뭐 기독교적인 어떤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아요. 무구지로 나가고 1년에 한 2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면 보고 네 좋습니다. 지금 40 몇 권째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다가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글을 좀 쓰는데 네. 참 좋습니다.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일단 그러면 가만있어. 내가 마지막인가? 내 얘기까지 네. 하고 네. 저는 시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 눈치를 아마 채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진을 이 이미지 사전만큼은 그렇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쭉 올리는 그 과정에서 그때 떠오르는 걸 갖고 딱 하는데 그 사진을 올리다가 문득 우리 선배님이 시인이신데 그 선배님 시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맞아, 시는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일단 그걸 제가 찾고 거기에 맞을 만한 사진을 급하게 찾다 보니 별로 없어서 그냥 이걸 올려놨고요. 약간 이거 시야감이 좀 안 맞는데 일단 읽고 제 의견을 좀 제 생각을 나눌게요. 제목이 나무와 의자입니다. 나무와 의자. 나무 그늘 앞에 의자가 있는 풍경. 때가 되면 나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어머니 잔소리가 거름되어 튼튼한 나무 되었지만 나를 깎아 의자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해 사람들 소송에다 떠나가게 한다. 이게 시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뭐야? 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무 그늘 앞에 의자가 있는 풍경이 되고자 꿈을 꾸었으나 실질적으로 선배님이 좀 그러니까 강하시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내 자신을 이렇게 깎아서 의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를 깎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서성이다 간다 라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의 삶을 내가 아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시는 그런 거지. 시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무 그늘 앞에 의자가 있는 풍경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흘강님이 시를 읽고 저는 아설랑님의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진과 붙어 있는 그 바로 그 글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라고 생각하고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아까 은희쌤이 잠시 그 짧지만 아주 맑고 그 은희쌤다운 그 느낌에 그게 정말 시거든요, 은희쌤. 본인이 그거를 자꾸 인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맑은 흐름들이 흘러가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이 아까 은경 씨가 말을 했듯이 삶이 압축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결국 의자라는 거지. 서로가 서로한테. 그 영혼이 앉아서 잠시 쉴 수 있는 의자가
의자 같은 것, 나에게 시는 그런 거여야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배님의 시를 제가 이제 시를 대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시란 이렇게 문 영혼들이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어떤 의자 같은 그 여백의 시간으로 빚어진 것,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당신을 깎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가 없어서 서성거리다 머뭇거리다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성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 걸 보거든요. 저도 그 선배님을 통해서 별다른 얘기 별로 안 해. 별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그러면 이제 가서 정말 맛있는 걸 얻어먹고, 그러고 한참 푸념하고, 제가 이렇게 삶이 녹록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많이 받아내 주셨어요. 뭐 이렇게 말 안 더 했거든. 먹어, 많이 먹어야지 돼. 뭐 이러면서 그 고기도 사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너무나 싸가지 없을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받기만 한 마음을 받은 거지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문자를 잠깐 보냈어요. 언니는 정말 의자였어요.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짧게. 그랬더니 이 시 써서 언니는 바로 의자였어요 라고 보냈는데, 그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나도 의자가 되고 싶구나. 의자가 되고 싶었구나. 끊임없이 내가 꿈꾼 게 이 나무 그늘 아래 의자이기를 원했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정말 시처럼 살고 싶었구나. 그런데 그게 참 녹록지 않은 일이구나. 나를 깎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응? 제가 우리 경숙쌤하고 은경쌤이 이제 우리 내일 또 그것 때문에 만나는데, 이렇게 요즘은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강해요. 굉장히 신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 깎이지를 않아. 그래서 깎이지가 않으니까 정말 깎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 스스로가 염원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하는데, 의자가 되고 싶었구나. 그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저한테. 시를 통해서 제가 시라는 그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진짜 감히 나는 시처럼 살고 싶었나 봐. 그걸 지금 알은 거예요. 네. 시처럼 살고 싶으면서 소설을 쓰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시처럼 살고 싶은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이 좀 산문으로라도 좀 줄어들어갖고 좀 이렇게 산문식 정도만 쓰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시처럼 살고 싶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나는 나무 그늘 아래 의자가 되고 싶었구나. 의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굉장히 커다란 욕망이었구나, 내 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흘감님이 그 섬진강시, 섬진강 길을 달리며 그 시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그랬나요? 그럼요.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한테 느껴지는 게 다가오는 많이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흘강님과의 인연에서 오는 그 깊이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뭐 제 삶이 변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가 더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을 수도 있는데,
흘가님의 시를 보면은 한결같이 흐르는 그 기운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철이 들면 쉽지 않은, 철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그 생명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 섬진강 시도 좀 저희한테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그 포스팅한테 같이 올리고 싶은데 바로 그러한 느낌을 정말 변호사님은 진짜구나. 진짜 철이 없거든요. 내가 친구 같고 선배 같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철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칭찬이에요 지금. 그쵸? 영원한 청년. 칭찬으로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현실적인 현안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실로 꿈을 얘기해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현실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 현실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현실을 푸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꿈을 얘기해.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느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계속 일관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힘있게 다가왔어요. 그 느낌이. 이건 뭐 이제 흘강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이기도 하지만 흘강님 때문에 내가 그날 약간 물러선 부분이 한 부분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물드는 걸 거부하시잖아. 물들기를 거부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현실적일 때는 현실적이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야단을 쳐 이런 소리를 이거 회의할 때는 한 2번 들었어요. 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직시해서 말을 하는 건데 혼내킨다고 생각들을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 흘강님이 그러한 저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이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철없음에서 오는 그 거친 숨소리를 듣게끔 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잠시 없어져 갖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들면서 그러면 이 이미지 사전 수업 시간이 그럼 철부지 모임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6명 이렇게 5명 절대 5명을 그나마 이렇게 전체로 다 알 수 있는 게 내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가짜 맨투맨으로.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이제 경수쌤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아까 경수쌤한테 좀 생뚱맞은 얘기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경수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약간 먹먹해졌어요. 야,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몰두라는 단어가 저희 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몰두라는 단어에 생명력이 붙기는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수쌤, 그 지루쌤에서 나온 몰두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내가 한 작년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인한테 실제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참 아름답다. 사람의 그 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좀 들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몰두할 때만 우리 수업마다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몰두할 때만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우리 아까 흘강님이 건너가자라는 시를 쓰셨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건너가는 과정에서 만나지는 섬세한 풍경들, 삶의 풍경들을 아설랑이나 우리 그 은희쌤 같은 경우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설랑은 거기에 섬세하면
오는 약간의 은희쌤은 뭐라 그럴까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느낌이라면 아설랑한테는 맑은 시냇물 흐른다기보다는 너무 섬세해서 다칠까봐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품고 있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슬픔과 여러 가지 것들이 불안과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반짝이는 강물의 그 반짝임 같은 거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참 아름답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거를 이제 정말로 우리 은경생 같은 경우는 꿈꾸죠. 그런 거를. 굉장히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막 박수 쳐주면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얘기해서 진짜 그 풍경을 빛나게끔 해주는 정말 고운 내가 은경 씨한테는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달란트야. 사람을 빛나게 해주잖아 너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모아지는 듯한 그래서 지금 이 모임 자체에서 오늘 나누어진 것이 하나를 이렇게 합해지면서 저는 이것이 시다. 응? 우리가 지금 한 편의 시를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저의 총평입니다. 제가 느낀. 이제 은경 씨는 닉네임 없어요? 저요? 네. 은갱이야, 맞아요. 은갱. 깨갱이라고. 은갱. 아니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 권교쌤 그 은경 씨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네, 이런 하나 정해주세요. 호를. 네. 우리 은경 선생님은 그 안개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니까 은경이가. 안개꽃의 아름다움. 안개꽃으로 가야지 되겠다. 야. 안개꽃 심었는데 집에. 이렇게 그 이름도 좋지만 우리가 또 잃어버렸다 경숙 씨. 지로. 뭐 자기가 아니 지론주는 아는데 자기가 이름 적는 걸 뭐라고 그랬지? 정명? 응, 정명. 응. 그런 걸 정해갖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그거 참 맞아. 좋은 것 같아. 저기 우리 흘강님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잠시 우리가 그 세안도 전시가 또 있었어요. 그 경수쌤 세안도? 세안도 전시 너무 예. 좋아했었죠. 바로 그 네. 전시가 제주도의 제주 국립 저기 미술관에 전시가 돼서 우리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야말로 추사 김정희 거기는 완당으로 썼죠. 추사가 아니라 완당 선생님 이렇게 이제 자기의 호를 갖고 이렇게 사는 거. 옛 사람들이 전부 자기 호를 쓰잖아. 근데 나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자기의 다짐이기도 하고 자기 삶의 방향성을 자기가 스스로 알면서 정해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호를 불러주는 거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 나는 아설랑이라는 그가 이제 아호이기는 하지만 아설랑을 나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아설랑이라는 저 닉네임이 너무 저 사람하고 정말 참 맞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흐르는 강물처럼 길어서 흘강으로 줄였지만 정말로 우리 흐르는 강물처럼 사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어줘도 좋겠고 안개꽃 같은 그런 아니 저 있어요. 안개꽃 말고 우리 이제 북산 목사님을 따르는 모임이 있잖아요. 북산 목사님이 나의 스승님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면서 다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 북산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걷어요. 북산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1년에 매 계절마다 분기별로 산을 가는데 산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전부 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북산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이름이 있어. 무슨 산, 무슨 산. 그랬는데 실제 있는 산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막 그게 많아. 이름이 뭐 빈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제가 소산이에요. 소산. 소가 뭔가 소산인데 웃을소를 썼어요. 아 좋다. 저하고 좀 맞지 않아요? 너무 좋다. 소산. 어때요, 허강님? 좋아요. 소산 어때요? 좋네. 나 이제 소산으로 할게 그러면. 소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희쌤만 하나 지어주면 됩니다. 우리 은희쌤을 효강님 은희쌤 좀 지어줘 보세요. 아직 제가 이름 지을 수준까지는 못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은희 선생님을 이제 뵐 때마다 정말로 소녀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맞아.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 소녀 그냥 평생 소녀로 사실 것 같아. 고맙습니다. 평생 소녀. 평생 소녀?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네, 소녀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끼리 여기에서 이렇게 닉네임으로 서로 부르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불러주면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 불러주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소산이라고 여기다 바꿨네. 소산. 제가 소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소한 빛깔들도 소소. 그것도 웃는 빛깔. 이 소자에 소박하다 막 이런 뜻도 되게 좋고 소자가 뜻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무튼요. 그래서 아니, 그런 너무 중의적인 좋아. 느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건교는 제가 진 게 아니고 제 이제 그 제자 같은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건데 아설랑 그게 누구냐면 미소가 나한테 선물을 준 거야. 예전에 우리 같이 했던 그 네네. 미소가. 또 송나가 예전에는 미소였어. 지금 선성애가. 미소. 그런데 한글로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내가 이거는 이제 그 장명하는 사람 그 사돈 어른이 장명해갖고 진짜 그 맞춰서 나한테 해서 줬는데 그분이 건규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세잖아 느낌이. 발음이 이게 단어가 이렇게 소산이라든지 아설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지가 않잖아. 선생님은 잔잔한 게 안 맞아. 그런데 주면서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근데 이 양반은 이게 딱 맞다고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준 거야. 근데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 되게 선생님하고 어울려요. 어울려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건자에 다리 교자로 만들었었어 내가. 혼자만 그랬는데 그 은경이가 선생님 다리교 말고 사길교를 해요 그러더라고. 야 그것도 좋다 야. 그러면서 하늘건의 사길교든 다리교든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이라는 걸 너무 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시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그 욕망이 크다는 걸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알았잖아요. 건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누군가가 건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언제나 쭈뼛쭈뼛하면서 말하기가 좀 힘든데 하늘 건자라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내 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교를. 그래서 어쨌든 왜 건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쭈뼛거리는데 여기에서 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각자들 이제 의견들을 좀 나눠 보십시다. 지금 소소하게 이러저런 이야기들 감상문도 좋고 이 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떼시와 연결해서 말을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은경이가 그거를 해줬어요. 우리 소상께서.
아우, 이건 언니 사진 너무 좋아. 이게 이제부터는 이 이름들을 외워갖고 제가 여기에서 공부할 때마다 맨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저기 뜰에 있는 야 민들레면 어떻고 은행나무면 어떠냐 은행나무가 앵두나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 한글 그 풀 이름을 쭉 적어놨잖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딱 집약해서 하니까 아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그 하루를 굉장히 집중했는데 근데 어떤 작가가 내가 지금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있는데 그 작가가 엄청나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상을 집중해서 남들은 한 문장으로 할 거를 6~7페이지씩 쓰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 읽기 사람이 힘들어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작가가 어느 부분에 자기가 만난 어느 하루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 음. 1권의 그 12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무대가 그 콩브레라는 그 도시인데 원래는 이게 가상의 그 도시예요. 근데 이 작가의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진짜 그 도시를 콩브레라고 지금 프랑스에서 그렇게 지명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콩브레 뜰의 마로니의 그늘에서 지낸 일요일의 화창한 오후여. 오늘 같은 날을 상상하셔도 돼요. 나의 사사로운 생활에 보잘것없는 사건을 나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내 그것들을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어떤 고장 안의 이상한 모험과 동정으로 가득한 삶으로 내가 바꾼 일요일의 화창한 오후여. 내가 그대를 생각할 때 아직도 그대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나의 머리에 떠오르게 하며 그대의 조용한, 잘 울리는, 향기로운, 맑은 시간에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너머로 천천히 변해가는 잇따른 결정 속에 그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조금씩 형성하다가 마침내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아직도 실상 그 아름다운 삶을 그대 속에 품고 있구나. 화창한 어느 오후였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시로 표현한 전 이 작가가 너무 지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아슬랑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삶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걸 놓고 있었던 것 같아.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러던 그걸 어디에서 느끼느냐면 요즘에 올려주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보면 다 이제 오래전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의 것을 소환시켜서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에다가 이렇게 효소처럼 집어넣어서 다시 내 감각을 이렇게 끌어내 주는 거. 그런데 조금이라도 요즘 것을 토닥토닥 아슬랑 거기에다도 좋고 어디 아니면 이렇게 우리 나눔할 때도 좋고 이건 절대 부담 주는 건 아닌데 현실로 이렇게 조금 눈을 좀 돌려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그 얘기는 아마 거의 처음 하는 걸걸? 우리 그쵸? 근데 이게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간이 연착륙해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예쁜 아가들 이야기를 해도 좋고 거기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과 부대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를 오히려 토로해내면서 시든 사진이든 이런 것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조금 흘러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음, 제가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 예전 거 더 이상 뒤적거리고 싶지 않거든요. 음, 실은. 음. 예. 현재 걸 뭔가 좀 이렇게 좀 담아보고 써보고 싶은데 그게 예 그게 가장 큰 갈망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요즘 아설랑님이 요 근래에 올리신 그 영상 글 중에 예. 그 따님이 그 할아버지 산속 아, 찾아가서 찾았던 그게 예. 진짜 오래도록 남아 있거든요. 그 잔상이. 맞아.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마치 소리가 영상까지 들리는 것 같아. 예, 예. 그 딸아이가 그래서 무덤가에서 막 이렇게 예, 돌면서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응, 그거 예. 저희가 이제 그게 베트남어여서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번역까지 나중에 올려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돌려봤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게 시고 또 그 아설랑님 삶 속에서의 시적인 그런 시와 같은 삶을 노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 이게 저의 그러니까 전혀 저가 상관없는 그러니까 뭔가 상관이 뭐 전혀 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어떤 관계 없는 일에 어떤 제3자의 마음을 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좋은 에너지와 그런 좋은 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씩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참여를 한 거고 이렇게 네. 뭔가를 현실에 이러한 시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네.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나랑 이렇게 통하고 예.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치? 예. 예. 자, 어때요? 세 번쯤 하고 나니까. 예, 저는 이 시간이 사실은 많이 기다려지면서도 또 음, 물론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지. 부담은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거는 안 가져도 되는 거. 예, 과제라고 표현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셔서 음, 과제가 아니구나. 그냥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나누는 거고 없으면 맞아요. 그냥 참석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아유, 좋아. 저한테는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그 실은 제가 3주 전부터 3주? 예, 4주 전부터 그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바로 아파트 근처에 이제 그 센터가 체육 그 센터가 있어가지고 요가를 시작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지금 이 시간하고 딱 겹칩니다. 근데 그 요가도 그 포기하고 여기 참석할 정도로 예, 저한테 예,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시간이고 뭐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주시는 말씀이나 또 나눠주시는 이런 이미지나 말씀들이 저 자신에게는 큰 힐링이 되는 그 시간이고 또 제 안에 갈망하고 있던 거를 또 선생님께서 또 이용수 저기 선생님께서 바로 끄집어내 주셔서 예, 갈망하는 게 정확히 뭔지 또 뭘 하고 싶은 건지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네. 아, 갑자기 생각났어.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집 나온다? 테레비에? 맞아. 아, 나중에 내가 그거 나오면은 뭐 직접 보기는 힘들 테고 일요일 날 들려드려. 그러니까 약간 그 뭐 녹화 이거 나오면은 보내줄게요. 이 건개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또들 나눠봅시다. 저는 제가 좀 느낀 점 좀 이렇게 말씀. 예, 예. 느낀 점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기 흘강 선생님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먼저 얘기해 네, 주세요. 네. 아니, 예, 그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은희 선생님 여기 사진 2장 그 보면서 이쪽 그 오른편에 있는 사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 이쪽 왼편에 있는 사진이 이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풍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위쪽에 이렇게 잔잔하게 마치 담수처럼 고여 있는 이 그 물이 이 정중앙 바로 아래 보면 이 물을 내뿜는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물을 내뿜는 것처럼 그 보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은희 선생님의 어떤 잔잔하고 또 이렇게 소녀 같으신 모습이 이렇게 그 풀어내시는 말씀이나 글이 또 어떤 좀 큰 에너지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어떤 좀 그런 좀 두 가지 풍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모습 같아서 계속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습니까? 예, 예. 작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제 네. 놀이터였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저기 가서 발 담그고 책 가지고 가서 읽고 네, 네. 따뜻한 물 한 잔씩 마시고 그러던 곳이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진짜 생각 안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내내 보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흘강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자전거로 안산부터 평목항까지 그 1주년 세월호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정말 참 존경스럽고 섬진강 길을 달리기라는 첫 번째 시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 뭐 물들지 않으니라는 그 문장과 철들지 않음이라는 그 문장을 이렇게 대비하시면서 이렇게 시를 써 나가신 부분도 너무너무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섬진강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읽고 있었던 그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이야기라는 네네. 그 책이 생각났고 제가 그 책의 구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좀 약간 예, 좀 들으시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섬진강 근처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의 이야기를 담으신 것 같은데 그 출퇴근길을 이렇게 섬진강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 다니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정확한 문장은 제가 못 옮기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신들 이렇게 저기 출근길에 이런 길을 걸으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섬진강 풀숲에서 이렇게 일도 보고 출근하는 그런 기쁨을 아느냐라는 그 문장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 섬진강 길을 달림이라는 그 시를 들으면서 이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이야기라는 읽고 있었던 그 책과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로 선생님은 늘 저한테 어떤 그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색깔도 제가 왜 노란색을 좋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셨는데 소설 같은 삶이 아니라 시 같은 삶을 택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원 때까지 썼던 그 모든 일기랑 묵상에 대한 글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왜 그냥 산문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왜 그냥 시처럼 짧은 글을 쓰게 사진 일기를 되는지. 썼나? 네네. 저야말로 정말 더 이상 소설 쓰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좀 시같이 좀 담백하고 음률이 담기고 이용수 선생님 말씀처럼 그 음률이 담기고 메타포, 은유가 담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아마 그 일기를 다 버리고 시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시적인 글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경 쌤이네. 네, 소산입니다. 소산. 네네. 우연 같은 필연 같은 우연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시와 시가 만나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인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표현하시다가 마신 부분이 아마 그 동시성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동시성. 예. 그 예전에 그 임 선생님과도 이렇게 예전에 그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동시성 우리가 부분을 동시성에 대해서 많이 나눴었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우연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여러 인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엮여진다는 게 동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현재 상황을 말씀 주셔서 저도 잊고 있었던 동시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과 사를 초월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존경하시는 그 두 분이 이미 떠나셨지만 생과 사를 초월해서 그 은경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그 연휴 때
장인 어르신 49제를 그 치르느라고 고향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떠나신 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면서도 드는 와중에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 좀 더 깊이 좀 다가왔던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말씀이 너무 깁니다만 그 샘 잡지 편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샘 잡지가 예전에 있던 그 샘 잡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 그 센터의 셈 아니고. 아, 그거 아니시죠? 그 아, 센터로 네네.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응, 아니고. 아,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잡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응. 어, 예, 예. 그래서 그 40번째 40 몇 번째가 나왔다고 48번째. 말씀하셨. 예, 예. 그래서 파일로 어떤 보내드릴 잡지인가요? 수 있어. 네, 나중에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요. 네, 아니, 자기는 감사합니다. 책으로 받으면 돼, 은희쌤. 아, 그래요? 응. 그렇구나. 아유,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책이 있어. 예. 가져가라고 맨날 싸놨는데. 응. 못 봤어요. 내일 와서 가져가. 응. 예. 내가 챙겨줄게. 응.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임동수 선생님 그 사진, 예, 저 딱 나무. 보는 순간에 그냥 확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선배님께서 쓰신 그 시 나무와 의자, 응. 제가 지금 시간이 된다고 그랬으면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응.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 여행했을 때 그 맹그로브 나무라는 굉장히 큰 나무 아래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 찍으면서 찍어냈어. 정말 그 저 유람됩니다만 그 선생님의 선배님이 쓰신 응. 그 시랑 응. 너무도 비슷한 문장으로 썼던 글이 있거든요. 그거 올려주세요. 어. 응. 예,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응. 좀 한번 올려보겠고 응. 이제 저 선생님께 좀 저기 송구합니다만 이 사진 좋다. 응. 네, 사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예. 그 이제 그 선생님이 꿈꾸는 의자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말씀 저도 정말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또 반대되는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께서는 큰 나무 자체시기 때문에 그 큰 나무의 아니 이건 정말 저기 제가 예, 뒷말씀이 아니라 오케이. 그냥 그 나무 자체로 계신 것만으로도 의자로 이렇게 다시 가꾸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냥 그 나무 자체로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과실이 열리고 또 그 나무 아래에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지하게 쑥스럽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얼른 빨리 바톤을 이어가. 아니, 근데 네. 왜 우리는 그 의자가 있는, 나무 아래 의자가 있는 풍경을 그렇게 찍게 될까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네, 보면 찍게 돼, 정말. 찍게 되잖아, 그렇죠? 엄청 찍게 되는데, 저도 보면서, 응. 특히 막 빈 의자로 있을 때도 찍고, 누군가 혼자 예. 앉아 있으면 혼자 있는 것도 찍고, 둘이 있으면 둘이 있는 거 찍고,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의자를,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 중에, 응. 의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저변에 있었구나 하는, 그거는 선생님은 욕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쩌면 원초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인가 하는 생각도 불쑥 들기도 하고. 생명의 정말, 난 맞아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의자 아래 막 예를 들어서 막 바글바글 아이들이 있다 해도 찍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무와 의자가 있는 이 풍경은 왜 이렇게 우리를 건드릴까요? 사진 찍는 사람을. 정말 저도 수백 컷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주는 그 이끌림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의자에 대한 해석을 오늘 저도 굉장히 새롭게 또 들었어요. 네, 됐습니다. 네. 참 근데 이 또 사진 아까 너무 흑암님 사진에서도 자전거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또 네. 그렇게 자전거가 있는 풍경도 또 그렇게 찍게 돼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또 맞아. 자전거가 있는 풍경은 또 왜 그럴까? 또 유독 강 옆에 강을 달리는 강가에. 자전거를 더더욱 찍게 돼. 네. 그러니까 강과 자전거도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 그 다음에 달리는 자전거도 뭔가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달리고 싶다, 흐르고 싶다 하는 그런 또 원초적인 네.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건가. 근데 그거 아까 이제 두 컷을 올려주니까 되게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이제 언니 쌤 같은 경우도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게 언니 사진은 정말 이렇게 맑으면서도 투명한
투명하면서도 담백하다. 엄청 담백한 어떤 그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투명해 늘 보면. 그리고 그래. 저기 앉아서 정말 시집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언니가 꼭 여기 우리 앉아서 고은유 아까 선생님 책을 시 써. 왜 시를 안 써요? 책을 읽으신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게 네. 지금 고들빼기 꽃이에요. 정말 예쁘거든요 요새. 고들빼기 꽃이에요 이게. 고들빼기. 그래요? 네. 고들빼기 꽃이 이렇게 고들빼기 꽃이 이게 거잖아. 흰색도 있고 노랑도 있어요. 민들레하고 달라. 더 야들야들해. 그러니까 이 봄 풍경이 정말 너무 막 언니하고 너무 닮았어. 너무 언니가 찍는 이 풍경이나 이 사진이 진짜 참 담백하고 투명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이 말이 이렇게 엉켰어요. 우리 저기 은경이하고. 우리 소사님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시를 쓰면 참 그 좋은 시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시를 안 쓰는지 궁금했고요. 너무 새 속에 물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의자 얘기하면서 참 그 사진 좋은데 의자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나는 이게 사람들이 쉬고 싶다. 쉬고 싶은 것 때문에 다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의자를 사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불안정한 상태에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예. 네. 갑자기 빈 의자라는 우리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네. 지로 선생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네. 만나 뵙고 싶어. 얼마나 저요? 품이 넓은지. 그 생각의 품이 너무 넓어가지고. 놀러 오세요, 건교에.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는데. 우리 건교 진짜. 셰프이십니다. 그래요? 네. 제가 우리 흘감님 내가 하기야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거는 같은데 프랑스 갔을 때 한 달 동안 우리가 굉장히 정말 재밌게 싸게 다녀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 지로 선생님의 음식이었어요. 저기 프랑스에서 지로 선생님이 우리의 셰프가 돼갖고 우리가 이제 편을 나눠갖고 우리는 보조가 됐던 거야. 맞아. 그래갖고 A팀, B팀이 돼갖고 정말로 이게 이제 셰프고 오늘은 A팀이 도와주는 거, 내일은 뭐 B팀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뭐 돈 아끼려고 안 사 먹은 게 아니에요. 몇 번 사 먹었어요. 뭐 호텔 가서도 먹고 뭐 유명하다는 걸 먹어보기도 했는데 맛이 없어. 영 맛이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맛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응? 우리의 맞아. 미식가 저기 고은경이가 보통 까다로운 입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쨌든 은경이도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한 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한국 음식만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우리의 셰프라는 걸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온다. 그러면 우리는 경수쌤이 맛있는 걸 또 해주실 겁니다. 못지않게 은희쌤도 엄청나게 음식을 잘하시네. 은희쌤의 음식은 정말 예쁘게 일단 그러니까 비주얼을 굉장히 맞아요. 레스토랑 멋을 부리는 음식이야. 정말. 자, 아설랑 이제 한국 나오고 싶지? 언제 한번 나와야지. 네. 나오고 싶죠. 네. 아슬랑님 사진은 아니 한 컷 한 컷이 다 되게 임팩트가 있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진들이 막 여러 컷 있으니까 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제 한 컷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도 오늘 마침 또 카톡이 올려주셔서 있어도 되게 한편 정말 시를 보는 것 같고 그 한 편이 주는 울림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나중에 한국에 감사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전시회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예, 격려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정말. 말씀. 자,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저 공손한 아설랑에 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이거 소리를 안 조금 들게요.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게끔 좀 네. 까불어 보라니까. 그런데 정말 저렇게 공손하죠. 그래도 처음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 처음에 긴장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버벅거리기도 많고. 예, 지금 좀 훨씬 편해져. 예, 편해졌어요. 것 예. 같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소사님 올렸는데 사실은 이 이미지를 전부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약속을 했었어요. 내 개인 카톡으로 보내자. 그래서 여기서 네네. 짠 하고 만나자. 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더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오늘 또 마침 은경이가 그 글을 썼더라고.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더 좋겠어요. 기대가 더 돼요.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 보내실 때 저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는 것이 사람들한테 더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슬람뿐만이 아니라 은희쌤도 그렇고 흘강님도 그렇고 예. 이제 근데 굳이 여기다 올리겠어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럼 그냥 올리셨어요. 뭐 어떤 것이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내 개인 카톡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까 은경이가 말했던 바로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은희쌤도 전반적으로 그 느낌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 말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 아살랑님의 이 사진이요. 어쩜 이렇게 예뻐요. 예쁘고 진짜 시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좋고요. 또 그리고 흘강님은 옛날에 저랑 농사 질 때 같이 그때 한두 번 뵀었죠. 맞아. 그랬을 때 진짜 농사법도 남달랐어요. 농사도 잘 지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옆집이었지. 그래가지고 독특하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인가? 나는 이게 열매 하나라도 열리는 데 막 욕심이 나는데 이분은 그러시지가 않아. 그래서 누구라도 가까우면 좋지 이런 마인드이신 거야. 그리고 얘네 이 식물들이 넓게 자리 잡아서 얘네들한테 이롭게 하시는 그런 농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진짜 궁금했었어요. 그런 기쁜 뜻이 있었다고? 나는 그건 몰랐는데. 아니야, 나도 처음에 이분 게을르신가? 솔직히 게을르신가? 그랬는데 농사법이 독특하신. 그래서 빨리 여기서 고백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요.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농사지으러 갈 때 30km를 자전거를 타고 34km를 자전거 타고 가는 거거든요. 네. 34km를 농사지으러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너무 힘드셨겠다. 네. 그러셨구나. 네, 게을러요. 예. 아니에요. 그 기쁜 뜻은 무의식에 있었던 거고. 아니야, 근데 진짜 열매가 실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농사 하는구나. 독특하다. 기쁜 뜻이 무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렀다니까. 그런가? 우리 저는 아직 농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너는 땅 파먹지 말라고 공부시킨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힘드시죠. 근데 글쎄 제가 이제 농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소원은 이제 농부로서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농부로서 살고 싶은 생각이고, 근데 이제 어떤 농부가 될까 생각해 보면은 좀 농사법을 좀 이제 기존의 농사법 같은 그런 농사를 짓지 않고 좀 게으른 농사를 좀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짓는 농사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농사로서 돈을 벌 생각은 없고, 또 뭐 돈을 벌 생각 갖고 있다면 돈을 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은 못 벌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모든 농작물도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렇게 결실만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여튼 뭐 많은 여러 가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요, 맞아요. 좀 막연한 얘기인데 좀 그런 농사를 한번 져보고 싶어요. 농사를 질 수 있는 시간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를 졌다라고 확언을 하시잖아요, 은희쌤이.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얘기였는데 그걸 농사법이 모르셨단 말이에요. 독특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독특하셨어요. 아니 나는 은희쌤이 저 관점이 너무 정말 신선하고 이쁜 거야. 어느 누구도 은희쌤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거든. 본인을 비롯하여 좋다요. 우리 모두가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 들은 거야. 내가 은희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참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저 나무들이 스스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떼어주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독특하다라는 말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전자만 보지 후자의 그 무의식에 있는 걸 못 봤는데 은희쌤은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건데 발견해 주신 거죠. 발견해 주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네. 아이, 철부지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재밌게 시를 갖고도 이렇게 삶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다음 그 키워드를 좀 정하는 게 좋겠죠? 다음 키워드는 뭐로 할까요? 아설랑 안 했잖아요. 아설랑을 해야 되니까. 다음 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좀 근데 2주 동안 이제 계속 그거 생각하겠지? 오케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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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음에 하신다고? 네. 은희쌤이 해주세요. 저 문득 뒷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어머, 너무 좋다. 네네. 네, 좋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뒷모습을 찍는 거야, 도대체 사진을. 네네네. 뒷모습 사진으로 하지 말자는 걸 전제로 하자. 뒷모습 뒷모습 사진을 하지 말자는 걸 전제로. 뒷모습을 너무 많이 찍잖아. 뒷모습이 키워드인데 뒷모습 찍는 건 내지 마 이거야. 알았죠? 뒷모습 사람 사진. 근데 다 뒷모습을 갖고 올 것 같아. 자 여기서 아설랑이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했어. 질문을 했어. 아설랑이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김경희는 뒷모습 찍은 거 갖고 오지 말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뒷모습 사람 모습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뒷모습 사람이 아닌 다른 건 괜찮아. 네. 사람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모아졌습니다. 너무 재밌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지난번에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답글로 올렸던 것을 좀 길더라도 그냥 본문에다 한꺼번에 올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그 답글을 많은 우리 식구들도 다 못 보는 것 같아. 답글 못 들어가겠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요. 못 들어가겠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뭐가 잘, 왜 댓글 그냥 아니,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댓글로 올리지 않고 좀 길어도 지금 보내주신 글과 이야기를 갖고 그냥 이렇게 쭉 할 건데, 아설랑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금 뭐 은희쌤 이제 지금 바로 보내세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보내시고, 경숙쌤은 그 네. 얘기 이제 더 말을 쓸 거잖아. 끝이야 그걸로? 아니요. 그게 끝이에요. 알았어, 시니까. 아니, 그 이름들이요. 다 보고 싶어요. 다 아니, 있죠, 그래. 그거 올리고, 있어요. 예. 회장님 씨는 그 지금 그 건너가게 하고, 이어도는 제 사진하고 연결시켜서 새롭게 다시 포스팅을 하는 걸로 할게요, 회장님. 그리고 섬진강 네네. 보내주시면은 섬진강하고 건너가기를 건너가기. 이번 시하고 연결해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네. 네, 그리고 이어도는 제가 제 사진에다가 회장님 그 글 넣어갖고 제주 그걸 하나 포스팅을 할게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은경이는 보내준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한 것을 이렇게 보시다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기록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 다시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13번째, 다음에 이제 14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회차가 좀 쌓이는데, 이쯤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생각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미지 사전과 하는 것을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개념으로 전부 다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추려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묶어내는 거를 해서 시리즈를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편집을 하거나 뭔가 어떻게 할 때는 당연히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이거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 사전은 우리가 이제 우리 멤버 외에 다른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들락날락 거리도 괜찮지만 꾸준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최소한 2~3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나 혼자 남지 않는 한은 이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건기예술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결실을 아마 20번째까지 하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 거는 절대 싫지 마세요. 그러면 안 싫을게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 사실은.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 사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9시 57분입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한마디씩 하고 끝날까요? 굿나잇을 하지요. 굿나잇 할까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주 뒤에 뒷모습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편히 주무세요. 네. 베트남에 언제 갈 날을 꿈꾸며. 네, 꼭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흑강님 네. 뒤는 그게 네팔이에요? 흑강님 뒷배경이? 내가 못 누르고 있어 지금. 선유도. 선유도. 선유도라는 선유도. 여기 선유도 말고 저 지방 선유. 섬. 예. 섬. 네, 나머지 이야기는 카톡에서 해요. 자, 안녕. 들어가세요. 나잇. 수고하셨습니다. 네.